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주가는 3년간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이제 휴전 합의 내용이 있으면서 어쨌든 뭐 장중에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박스권 깨고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었죠. 자,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상승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다만 요 한 달간의 수치는 오늘 거래량 가장 크게 터졌죠. 요때 이제 오늘의 수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완전히 반대되는 스탠스였어요. 개인이 사고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반대의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78% 나가고 있고요. 과거 대비 소폭 내려왔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이어가고요.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뭐 거의 최근에 매매 비중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0에서 1%, 2%대 굉장히 낮은 비중 보여주면서 전혀 걱정이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대차 잔고가 살짝 올라왔어요. 하지만 비중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승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공매도 관련해서는 지금은 걱정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 6천, 9조 14조, 16조 17조, 올해는 25조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꾸준한 상승 흐름 안에서도 올해의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도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1천, 1조 4천, 2조 8천, 이후에 한번 눌렸다가 올라갑니다. 2조 1000까지, 그리고 올해는 쉬어갑니다. 거의 횡보 느낌의 하락 2조, 자,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또 영업이익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만 좀 쉬어갑니다. 자, 다만 당기순이익은 꾸준한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도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후년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수치가 안 나오니까 별도로 한번 볼게요. 자, 지난 1분기에는 4,300에서 3,500 좀 눌렸고요. 2분기 4,100에서 3,990, 그래서 거의 약간 횡보 느낌의 하락,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자, 3분기는 좀 올라가죠. 6,100에서 6,200 소폭의 상승, 4분기는 4,300에서 4,200 소폭의 하락.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분기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비슷한 수준이다. 큰 어떤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횡보하는 구간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겠습니다. 과거에 좀 높았어요. 600대까지 올랐었는데 최근에 안정 찾으면서 20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비슷한 수치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아주 낮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크게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ROE 뭐 최근에 9, 12, 11 괜찮은 수치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비싼 수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익성도 나쁘지는 않고요. EPS도 뭐 일단 뭐 순이익과 비슷한 흐름이죠. 소폭의 상승 앞으로도 조금씩 올라줄 것으로. 하지만 이제 내후년에는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도 뭐 계속해서 비슷한 수치 750원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3.3%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도 괜찮게 좀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거의 7배, 그리고 PBR은 0.7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저평가, 아주 약간 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세가 좀 낮기 때문에 아주 저평가로 보기엔 좀 힘들어요. 살짝 싼 구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분기 실적입니다. 별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9%, 그리고 영업이익은 3.5% 각각 감소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약간의 하락이었고요. 자, 당초 아시아나 항공 합병과 관련해서 미주 노선 중심으로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임 상승 제한 조치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됐던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선방했다, 견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은 올해부터 보잉 777-300ER 기종에 대한 개조 작업에 돌입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다양한 운임 세그먼트를 구성을 해서 이제 고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프리미엄 수요를 자극하고 추가 수익성 개선을 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적극적 기단 교체를 통한 비용 효율성 제고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 장거리 노선 영향력이 확대가 됐고, 이에 더해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 MRO, 무인기 등의 사업 확장이 밸류에이션 증가를 이끌 전망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MRO 사업 확장에 따라 외주 매출이 증가하고 정비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대한항공은 27년 완공을 목표로 영종도 엔진 공장을 또 건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엔진 공장 준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캡티브 물량을 수행하며 엔진 비용을 절감하고 타 항공사의 엔진 물량도 수주하면서 매출 확대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엔진 비용 절감 부분에 있어서 일단 연 환산으로는 약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항공우주 사업과 무인기 사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한항공의 항공우주 부문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5,9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를 했고요. 항공우주 사업 매출액은 21년 이후 매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이지만 미래 먹거리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무인기 사업, 군용 MRO 수주 확대로 점진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고도 이 무인기 KUS, FS의 양산이 지난해 시작이 되면서 27년까지 4대가 양산이 예정돼 있고 향후 미국과 한국의 군용 MRO 사업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매출, 전사 매출에서 아주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사업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망도 괜찮고요. 자, 이제 최근의 이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들어가서 막 엄청 위험하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약간의 저평가 구간이지만 사실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만 원 초반대에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좀 메리트가 크지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제 조금 아쉽지 않나?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탄력성 있는 종목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추가 상승 여력 노려보는 구간이 조금 더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주봉에 표시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현재 3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표시할게요.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자, 33,000원까지 일단 열려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익절은 언제부터 하냐? 26,000원에서 7,000원 요 사이 구간에서 슬슬 익절 시작하시면서 분할로 잘 팔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분할로 팔아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올라갈 때마다 팔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갈 건지 나올 건지는.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29,000원 라인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략 요 정도인데 29,000원 언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려 계신 분들 29,000원 언더로 맞춰주시고, 만일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29,000원 밑에 위치가 되어 있다 하시면은 굳이 물탈 필요는 없어요.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시고 29,000원 위에 계신 분들만 살짝 물타서 29,000원 밑으로 뺀 이후에 향후에 주가 올라오면 탈출하시던지 약간 익절까지 노려보시던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